다 보니까 제가 다 공연을 한 나라들이고 또 자주 한 나라 분들께서 다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마누, 오스트리아는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예. 저를 이렇게 데뷔를 시켜주시고 세계적인 지휘자에게 이렇게 발탁됐으니까. Veramente aveva fatto un molto bel lavoro. Now we get the tenor. 너무나 아름답고 저한테는 살스부르크는 잊을 수가 없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 안 가요? 일본은 정말 자주 가죠. 일본도 작년 10월에도 가서 재즈 또 오페라도 같이 하고. CD도 나오고. 그렇죠. 멕시코에 되게 유명해요. 멕시코 진짜 그 올해 3월에 거기 멕시코 북쪽에 있는 그 소노라라는 지역에 네, 오셔가지고 페스티벌 거기서는 갔었죠. 어떤 공연에서 클로징 그 정치관 분이시고요. 멕시코에서 그리고 또 옛날 그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를 베사메 무초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멕시코를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부르시니까 진짜. 근데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열심히 멕시코에서 연습했죠. 오페라의 디바라고 불려요. 오페라의 디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목소리. 스페니쉬도 하시는구나. 제가 조수미 씨 그 이탈리아어로 노래 부르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탈리아 발음이 진짜 좋아요. 혹시 그냥 이탈리아어로 부르려면 무슨 언어 그 공부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위치이고 저는 더구나 또 이제 외국어로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페라 중에는 또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들으셨지만 밤의 여왕 아리아 이거. 그 아리아 바로 하기 전에 굉장한 그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의 여왕이 Siehst du hier diesen Stahl? Er ist für Sarastro geschliffen. Du willst ihn töten. Den mächtigen Sonnenkreis mir überliefern. Kein Wort.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완벽해요. 저보다 잘해요. 노래하기 전에 솔직히 그게 더 스트레스. 신경 쓰이죠. 더구나 이제 독일에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 이제 독일 분들 이렇게 눈 감고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어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외국어로 연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게 감동을 주는 건 완전 다른 일이죠. 그렇죠.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자, 153회 비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조수미 씨 안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과 그 음악을 소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공통 언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네. 자, 오늘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막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라에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의 클래식 음악, 대중적인 문화인지 소수만의 문화인지 좀 대중적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뭐였지?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일본? 맞아요. 왜요?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일본 되게 세분화돼 있으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시장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이 인기가 있고 시장 규모도 약 맞습니다. 3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 전체 시장 그 음악 전체 시장 규모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맞아요. 되게 인기 있어요. 예. 네. 그 음반가게 가면은 이제 클래식 음악 쪽도 CD가 많이 팔리고 막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CD 클래식 뭐 코너 딱딱 있고. 튼튼하죠, 일본. 네. 일본 튼튼하죠. 근데 똑같이 아시아 사람이지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소수 사람만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베이징, 상하이 같은 큰 도시에서 뭐 정기적으로 콘서트 같은 거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악가에 따라 연주 팀에 따라 완전히 반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대중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오스트리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은 대중문화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수문화예요. 왜냐하면 워낙 오스트리아의 문화하고 역사 일부라서 뭐 정말 퀄리티 높은 공연도 많이 하고 뭐 거리 공연 같은 걸 많이 볼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래식을 챙겨 듣진 않아요, 사실. 특히 젊은 애들이 팝을 듣겠죠. 네, 팝이나 락을 좋아하죠. 약간 한국에서도 뭐 젊은 사람들은 판소리나 한국 전통 음악을 잘 안 들어죠. 이어폰을 판소리 듣고 이제. 이거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 클래식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돌려주면 못된 그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그 실업이 있어요. 못된 그 정도 아닌가요? 네, 어떤 시대에 이걸 들으면 도망간다고요? 독일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예. 아마 오스트리아보다 그래도 우린 사람 아직도 클래식 많이 듣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는 학교 안에서도 클래식 역사하는 거 쉽게 배우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 다양해서 록, 팝, EDM 같은 거 듣는 사람 많지만 그것만 듣는 거 아니고 어쩔 때도 클래식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되게 집에서 감다운하고 그때는 클래식가 최고죠. 패트리 핀란드에 뭐 음악이 만드는 나라예요. 뭐냐면 600년 동안 우리는 그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10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런 잔 시벨리우스라고 부르는 작곡가가 핀란드라는 곡을 만들고 독립을 향한 국민 마음 옥지게 하게 바로 음악이에요. 패트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가 좋아해요? 제가 핀란디아라고 부르는 곡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손들었던 나라가 어디죠? 핀란드. 자,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이, 어쩔 거야? 한 곡씩 얘기해. 번호까지 똑바로 얘기해. 알베르토는 저는 일단 두란도트 완전 좋아하고 두란도트. 리스톤 마리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발디 것도 되게 좋아하고 Four Seasons 사계. 오기 캐스팅? 세 가지. 오기? 베스트 3. 베스트 3. 토토로 OST? 토토로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주제는 모르는데 우리 뭐 체육 대회나 그럴 때 되게 들어보면 아는데 체육대회 할 때? 그런 거 달리기 할 때도 뭐야? 달리기 할 때도 뭐 노래 뭐였지? 독일 노래 자, 대중적이지 않은 걸로. 뭐 서곡이니까요. 처음에 그때 그 신나는 부분 그거 다 알고 있고 알베르토는 아무래도 이제 이태리. 영화 대부 다 그치. 보셨죠? 네. 대부 마지막 대부도. 장면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나와요. 네. 그거 사람들이 모르지만 다 영화 들으면 보면 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아실 거예요. 조심미 씨가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클래식의 인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케이팝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하지만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는 만큼 또 이제 클래식을 좀 더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클래식이 이렇게 너무 힘들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해주고 싶고 그런 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나라 또 JTBC 팬텀싱어라는 또 프로그램이 클래식의 어떤 대중화에 일조하는 무슨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럼요, 알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럽 국가들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내 아이의 클래식 공부는 어느 나라에서 좀 시키고 싶을지 이런 것도 경쟁을 붙여봐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를 이제 클래식 공부를 시킬 건데 어디를 오스트리아죠. 무조건 답정론데. 네. 역사상 최고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으니까 할 말이 그래서 많겠어, 당연히 저쪽은. 오스트리아로 가요. 아 그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시키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크리스티안은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왜요? 오스트라리아. 호주에서. 호주잖아요. 왜냐면 그 오스트리아는 클래식 음악의 개척지잖아요. 개척지.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치. 개척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그것이 태어난 곳에서 배우는 게 제거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누가 그랬어요? 비엔나 같은 지역에서 답 중에 답에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요. 탑 중에 탑. 탑 오브 탑을 이제 우리말로 하려면 탑 중에 탑. 예. 아니 실제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이쪽으로? 네, 오스트리아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대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클래식 공연은 아마 오스트리아에 있을 거예요. 그거 그 뉴이얼스 때 하는 맞아요. 뉴이얼스 네. 때 공연이 이런 있어요. 일이 되면 비엔나에서 왜 필하모닉이 하잖아요. Wiener Philharmoniker und ich wünschen Ihnen Prosit Neujahr! 근데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인기가 오스트리아는 알렉스. 자 이태리에 보내겠다. 알렉스 음악의 언어가 이탈리아어잖아요. 아 말이. 그래서 크레센도, 피아노, 포르테, 스타카토. 비바치. 그래서 그런 음악과 관련된 단어를 정확히 배우려면 이탈리아어를 배워야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 건축, 조각, 그림, 음식, 와인. 그 다양한 좀 예술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배울 게 많아요. 저기까지 칭찬해 주는 건 처음 보니까. 아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아이들 좀 음악에 관심이 떨어져도 사실 다른 분야에 좀 배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그 취향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능성을. 아니 말이 돼요. 사실 뭐 학생 입장에서 사실 뭐 어차피 유학하려면은 차라리 뭐 둘 다 좋은데 그냥 뭐 음식 맛있는 데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독일한테 뭐 오스트리아한테 미안하지만 이태리는 최고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일석이조 아니면 일석삼조. 근데 이탈리아 말만 들어도 약간 뭐 음악, 춤, 뭐 햇살 가득한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햇살 가득한. 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예술가로서 감수성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솔레미오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근데 아이를 가끔 방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방문하다가 뭐 이탈리 좀 관광 수도 있어요. 좀 헤비 그쵸. 좋은 음식 이런 거. 아니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좋은데요. 오스트리아도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데 바닷가가 없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가 여자를 만나는 아이 방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해수욕장도 좀 조용하고 저 이탈리아로 보낼 것 같은데 사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도 좋아요. 여기도 뭐 그래? 아니 유명한 작곡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거니 받거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페라나 뭐 클래식 음악 그거 들을 때 행복해. 삶의 환희,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안 좋은 일 있어도 그래도 음악 듣고 행복하다 이런 거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독일은 인기가 없나요? 아니 죄송하지만 지금 계속 다들 독일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은 독일에서 별거 말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독일 가는 사람 있어요? 자 독일 사람. 독일. 봐봐 없어. 닉밖에 없다. 아니 근데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스트리아보다 뭐가 그렇게 뭐가 여기도 얼마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다들 너무 사랑의 나라, 로맨틱한 나라, 행복한 나라 음악은 그거 다 아니에요. 음악에서는 얼마나 약간 우울한 기분도 얼마나 중요하고 다크 로맨티즘. 그런 거는 이탈리아에서 잘 안 나와요. 저희도 우울한 거 있어요. 우울하기도 해. 정부가 우울해요. 정부가 우울하다. 정부가 우울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래는 아마 이탈리아든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악기 같은 거는 아마 우리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신은 우리가 좀 더 사요.
다른 걸로 드리는군요. 아, 학교가 공짜다. 네, 왜 우리나라가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헬싱키에 있는 되고 있고 듣는 말 너무 어려워요. 네.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말 중에서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99가 뭐라고요? 99. 유렉생큐멘다 유렉생. 저희 죄송한데 그렇게 못 가겠어요. 99 더하기 99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99 더하기 99. 유렉생큐멘다 육시, 유렉생큐멘다 깍지.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속이 참 남자 헬싱키 음악학원에서 자, 학생 오늘은 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조수미 씨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하셨는데 네. 지금 만약에 택하라면 어느 나라? 이탈리아. 다시 이태리로 가시겠어요? 오스트리아? 뭐 핀란드? 근데 제가 유학을 처음 했을 때는 83년도였어요. 네네. 그때는 뭐 핸드폰이고 뭐 인터넷 이런 전혀 컴퓨터 없죠. 하나도 없었죠. 직접 그곳을 가야지 그쪽에 있는 음악과 모든 거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2017년이라면. 그럼요. 지금은 달라진 게 네. 너무나 많은 정보도 있고 우리 한국도 그만큼 시스템이나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도 많이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을 떠나서 유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수미 씨가 있는데 한국에. 네. 그렇지. 한국으로 오셔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한국에서 한다. 한국으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음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드라마에서 수지를 가르쳐 주신 멘토 생각나요. 아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이제 헤어나오세요. 중국에는 제가 공연할 때마다 마스터 클래스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 그 젊은 음악인들이 정말 탤런트가 많아요. 그리고 배움에 관한 그 열정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클래식을 우리 일본, 한국보다 조금 늦게 문을 열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네. 오스트리아 대표가 모차르트 부심을 부렸는데 말 나온 김에 훌륭한 음악가들은 어느 나라가 많이 배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음악가 배틀 누가 더 유명한지. 독일에서는 엄청 많죠. 베토벤, 브람스, 바, 핸델, 맨델슨, 스트라우스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다 독일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인데. 프랑스에서도 있긴 있어요. 단어 선택 좋아. 드뷔시, 하벨, 네, 쇼팽. 쇼팽 아버지는 폴란드에 이민 간 프랑스 사람이세요. 쇼팽 아버지까지는 좀. 아버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쇼팽 다시. 생상스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오스트리아도 모차르트, 슈베르트, 뭐 하이든, 리스트, 슈트라우스 뭐 가장 유명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역사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유명한 곡이 있어요. 뭐요? 아마 성시경 씨 잘 아실 것 같은데 별의 빛나는 밤에 그 네네. 시그널 곡을 아시죠? 네네네. 그거 사실 오스트리아 가수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우도 뮤르겐스라는 엄청 유명했던 가수인데 근데 그 곡이 응파르크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맞아. 응파로 하네요. 시작할 때 되잖아. 가만히 그냥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별밤지기 이문세입니다. 응답하라 1988. 많이 드라마. 네, 드라마 덕후고. 피디님들의 설명도 크네요. 그렇죠. 저희도 뭐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사실 뭐 몬테베르디도 있었고 비발디도 있었고 낭만주의 뭐 로시니, puccini, 베르디, 도니제티, 뭐 니콜로 파가니니 우리도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다 몰라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존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 존 윌리엄스 스타워즈 아주 유명한 노래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토리코네 있잖아요, 이탈리아. 엔니오 모리코네.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 클래식으로 이런 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거 클래식이잖아요. 평가할 수 있나요? 글쎄요. 클래식이냐 넌 클래식이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엔 많이 퓨전이 있죠. 음악의 장르를 떠나서. 전문적으로 따지다 보면 뭐 클래식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컴포저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퀄리티를 얘기했을 때 아마 세계적인 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좋죠.
자, 흔히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기 전에 음악과 친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나라에서는 어떤 음악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핀란드에서 일단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배워요. 그리고 핀란드는 음악 선생님을 일반 직장인보다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원이 많이 주니까 그 우리나라에 아이를 보내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히덴큐베 초등학교라는 곳은 학생이 한 명이 꼭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예. 패트리도 악기 연주하는 게 있어요? 네, 뭐 무조건 우리 그런 리코더로. 리코더는 저도 리코더는 입에 물고 불면 소리가 나는. 예. 허둥나 너무 싫어. 맨날 침 빼고. 그리고 잘해요? 사실은 억지로 배우시니까 잘 못해요. 뭘 보고 보내라는 겁니까, 얘를. 왜 핀란드 안 보낼 거야? 우리나라는 어쨌건 리코더 하거든요. 뭐 배우나 어릴 때 좀. 리코더. 리코더요? 13년 쭉 리코더. 13년 리코더. 전 세계 공통 아이템이구나. 13년 리코더면 공통 아이템이야. 고등학교 때면 잘하죠. 모일리 형도 리코더예요? 네, 리코더. 네. 왜 그렇게 리코더를 해? 비싸지 않고 필수였어. 작고 사람들이 다들 가질 수도 있고 음을 처음 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기타보다 전혀 섹시한 악기 아니에요. 만 쉬워요. 토크할 때 리코더. 저는 그 학교 때 그 피리를 학교로 가져오지 않으면 손을 내밀고 맞아, 또. 피리로 때려요. 그래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리코더 맞았었어요. 되게 아파. 네. 미국에서도 학교 때 리코더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외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개인적인 집에서 뭐 레슨 시키잖아요. 피아노 아니면 비올린은 기본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장면 많아요. 그 대가족 모임에 저도 우리 가족 그랬는데 연주 시키는 거예요. 맞아. 저도 피아노 배웠는데 어딜 가나. 사실 박수. 자, 들어보자.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뭐 놀고 싶은데 근데 굳이 뭐 저 뭐 피아노 치고 뭐 사촌이 비올린 치는 건 너무 스트레스 많아요. 저도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좀 싫어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가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 록밴드 만들고 그 후에 아주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하게 되고 진짜 즐기게 시작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친구들 순이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말을 하고 엄마가 너 미쳤니? 우리 집 어떻게 너를 그런 학원 보낼 수 피아노 살 돈이 어딨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아팠어요. 다들 피아노를 배운다고 있다고 그런 거. 조수미 씨는 피아노 말고 또 다른 악기도 하세요? 가야금이요. 이야. 네. 네, 우리 국악 밴드 있어서 같이 한번. 국악 밴드. 가야금 언제 하셨어요? 전 어렸을 때 안 한 게 없어요. 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시켰어요. 가야금. 어릴 때 매일. 네, 웅변, 뭐 그림, 옛날에 웅변도 기타, 발레. 연사. 한 게 진짜 많아서 굉장히 바쁜 근데 그때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야금 너무 좋아요. 내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율도 그렇고.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 진로본도 했어요. 진로본. 실로폰도 아주 갖고 와서. 우리도 했었어. 퐁당퐁당. 실로폰 잘 치면 예쁜데. 근데 스위스는 그 정부가 음악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에 뭘 했나요,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했죠. 국민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뭐 매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뜬금없이. 근데 그 투표의 목적은 음악 교육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음악은 수학이랑 과학 좀 비슷한 기준으로 배워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70% 이상 사람들이 이 법안을 찬성했고 결국 그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유럽을 보면 약간 좀 부러워요. 그렇게 뭐 음악 수업에 약간 좀 고급스럽고 뭐 잘 돼 있는 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우리는 매년 열리는 그 합장 콩쿠르라는 거 있어요. 어떤 노래를 가지고 반별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악 수업에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베이스를 했거든요.
나눠서 소프라노 또 베이스 해서 뭐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학생에 꽂혀주고. 우리도 똑같이 실은 수업이 있기는 하는데 음악은 수능 시험 필수 과목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 합격하지 않은 이상 시간 투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습 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국어 교육 수업을 사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공부하는 시간. 그렇죠. 공부해야죠. 이제 이들 인생을 위해 공부해야 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필수 과목 아니기 때문에. 조수미 씨는 성적이 좋으셨나요? 그 학창 시절에 그 음악 되게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우리 딸은 세계적인 성악가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도 음악을 즐기면서 다들 같이 하면서 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선 이런 아티스트가 있고 이런 음악이 있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획일화된 걸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단 음악 시간은 좀 다 그냥 행복하고 야 진짜 시험도 힘들고 지치는데 음악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살만하거나 이렇게 되는 수업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나라마다 클래식 음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밝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본에서는 그 아사다마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피겨스케이트에서 하는 걸 다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아사다마 선수가 잘할 때마다 그 노래도 같이 CD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만화. 우리는 클래식 만화 되게 많아요. 노다미 칸타빌에 있고 뭐 피아노 에스비 있고 사울은 너의 거짓말. 다 그거는 드라마화 뭐 됐고 영화화 됐기 때문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접하는데 그래서 우리 클래식 붐이 그래서 생겼어요. 우리도 김연아 선수가 어떤 배경음악을 쓰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검색어에도 뜨고. 미국에서는 그 영화 어거스트 러시 있는데 거기 그 장면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야외에서 그 클래식 음악 듣는 그 콘서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 해요. 매해 그 뉴욕 필하모닉이 여름에 콘서트 인 더 파크이라는 시리즈 해요. 근데 그거는 센트럴파크 말고도 뉴욕의 여러 동네에서 다 야외에서 하고 사람들이 뭐 별 아래서 다 뭐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클래식 인식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높이려고 무리로 하고 야외로 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아기들을 위한 그 클래식 음악 공연이 생겼어요. 아기 들고 공연 듣고 만약에 울면 상관없고 이런 좀 특이한 공연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야. 미리 이제 귀에 있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기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도 울면 데리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미안하니까. 아니 동영상 봤는데 그냥 많은 아기를 울고 있는 음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This is not your usual classical concert audience. They don't sit still and feel no shame in expressing pleasure or discomfort loudly. 핀란드에서 이런 특별한 오케스트라법이 있어요. 우리 국가가 오케스트라의 예산에 80%로 지원하고 절대 이 오케스트라에 간섭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축제도 있어요. 그런 사볼리나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축제가 사볼리나 지역의 그런 호수가 둘러싸는 올라빈린나 성 안에서 하는 축제예요. 아주 아름답고 분위기 되게 좋은데 그래서 뭐 조수미 씨도 뭐 미래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공연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송은 완전 뭐 그 클래식 음악 들고 싶으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공연하고 싶어서 허락서 받았어요. 근데 3시에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잠 못 잤어요. 왜냐면 사실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EDM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아 공연하고 싶어요? 뭐 해도 당연히 돼요. 클래식인 줄 해도 알았는데. 돼요. 클래식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EDM 콘서트. 머리가 좋네. 이걸 쓱 그냥 들이밀었네.